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2-1 전기 파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 전기 처음 얘기 나오는 건 이제 마찰 전기예요. 마찰 전기, 즉 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를 마찰, 즉 비빈다는 얘기죠. 두 물체를 이제 접촉시켜서 마찰을 시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 밑에도 이제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까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요, 서로 다른 두 물체는 상대적으로 전자와 친한 물체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안 친한 물체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물체를 이루는 분자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상대적으로 전자와 안 친한 물체에 있는 전자들이 친한 물체 쪽으로 이동해요. 자, B가 안 친한 물체를 A라고 하면 B 쪽에 있던 전자들이 A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A가 상대적으로 전자 마이너스가 되게 많아지고요, B는 요 전자가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져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극으로 대전이 된다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를 마찰시키면 상대적으로 전자와 안 친한 물체 쪽에 있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친한 물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해서 그 물체 속에 이제 전하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정전기, 정적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해서 이렇게 두 물체를 마찰시켜서 이제 대전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전자가 움직이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원자를 봤을 때 얘기를 했는데, 원자는,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도 원자들이니까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부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전자가 되게 쉽게 움직이는 거기도 하지만, 플러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자는 질량이 약 1800배 정도 돼요. 양성자 질량이 전자 질량의 약 1800배 정도 되니까 쉽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쉽게 못 움직여요. 전자는 되게 쉽게 움직이고, 그렇게 이제 전자들이 움직여서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쨌든 마찰, 즉 만나서 서로 이제 접촉해서 마찰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마찰 전기가 발생할 때는 이제 뭐 비닐이 손에 달라붙는다. 그럼 이제 비닐이 마이너스, 손이 플러스,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스웨터를 벗을 때 머리카락이 스웨터에 달라붙는다. 요 스웨트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머리카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전기가 발생을 해요. 마찬가지로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상대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이제 알면 되고요. 원래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원자 핵과 전자가 전하량이 완전히 똑같아요. 원래는 이제 중성인데, 이렇게 이제 마찰을 하고 나면 전자가 한쪽으로 끌려가니까,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 원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까닭은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여기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빗으로 이동을 해서 상대적 마이너스, 상대적 플러스, 이렇게 마찰 전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무조건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고,
서로 다른 전하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인력을 작용을 해요.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자를 잃은 물체, 전자랑 좀 더 덜 친한 거고요. 전자를 얻은 거, 전자랑 좀 더 친한 거.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전자,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양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인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얻으면 전자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기력 보면 전하를 띤 물체끼리, 전기를 띤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서로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마찰 전기는 인력만 항상 볼 수 있고요. 이 청력은 언제 쓰냐면 이제 검전기 볼 때, 검전기 볼 때 이제 청력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볼 거고요. 자, 검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전 여부, 물체의 대전 여부를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보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적인 전기, 이제 머물러 있는 전기를 얘기하는데, 요거 아까 얘기했던 요 청력 이용해서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금속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즉 여기 금속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빨대를 가져가면, 금속부 여기 마이너스랑 가까워진 요쪽에는 요쪽에 있던 전자가 청력에 의해서 멀리 달아납니다. 요 빨대에 있는 음전하 때문에 청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멀리 달아나요. 그러면 요쪽은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요렇게 하나의 금속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이 나눠지는 거, 하나의 금속 속에서 이렇게 극이 나눠지는 거를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다른 전하가, 먼 쪽에는 같은 전하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정전기 유도. 그러니까 원래는 중성이었던 금속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두 개의 극으로 극을 유도시킨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유도시킨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빨대 때문에 전자의 전기력, 청력이 작용해서 먼 쪽으로 밀려나죠. 그러니까 이제 빨대에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래서 빨대랑 금속부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이고, 검전기가 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대전 여부를 보고, 대전체가 띄는 전하의 양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요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 요 금속박이 많이 벌어지면 전하가 세다는 거고, 전하의 양이 많다는 거고, 조금 벌어지면 전하가 적다는 거겠죠. 많이 벌어지면 전하가 크다, 적게 벌어지면 전하가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보는 거고, 검전기의 구조는 이제 금속판과 금속박 이렇게 보면 되고, 전자는 당연히 이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 검전기도 보면 중성 검전기가 있고요, 대전 검전기가 있어요. 이 대전 검전기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 중성부터 일단 봅시다. 중성 검전기인데, 검전기의 금속판에 물체를 가까이 가져갈 거예요. 근데 물체를 가져가는데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져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둘 다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대전된 물체를 가져가면 결론적으로는 중성검전기는 둘 다 금속박이 벌어져요. 뭐냐?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면 전자가 끌려 올라옵니다. 전자가 이렇게 끌려 올라와서 위쪽이 상대적인 마이너스, 아래쪽이 상대적인 플러스, 즉 중성이었다가 플러스가 되니까 벌어지고요. 청력에 의해서. 음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도 그러면 이제 요 금속 판에 있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위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고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니까 요 청력에 의해서 금속박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중성 검전기는 대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즉 대전 여부만 알 수 있다. 어떤 걸로 대전되는지는 모른다 라고 하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전 검전기, 얘는 대전 여부도 알 수 있지만 어떤 극인 어떤 전하로 됐는지까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플러스로 대전된 플러스 검전기를 볼 건데, 금속판과 금속박에서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로 대전된 애를 가까이 근접을 시키면 위쪽으로 마이너스가 올라온다. 중성 검전기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올라온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다 이제 손가락을 갖다 대요.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이 전자가 이렇게 손가락을 타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은 중성이니까 전자가 중성인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하가 퍼지기 위해서 전자가 빠져나가거든요. 즉 얘가 전자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전부 다 플러스로 대전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플러스 대전 검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은 플러스가 근접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요 검전기,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플러스 극이 근접하면은, 플러스가 근접하니까 아래쪽에 있던 전자가 올라와요. 아래쪽에 있던 전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전자가 올라오니까 전자가 올라온다. 플러스 전자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금속박은 더 벌어져요. 금속박은 더 벌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가 근접하면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전자가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남아있던 전자들이 내려가요. 밀려 내려가죠. 그러면 아래쪽에 플러스였는데 전자가 내려오니까 금속박은 오므라듭니다. 금속박은 오므려져요.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검전기를 볼 거예요. 마이너스 검전기는 뭐냐면, 중성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갖다 대요. 그러면 위쪽이 플러스, 전자가 내려가면서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여기다 이제 손가락을 가져가면 손가락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전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검전기는요, 플러스가 근접을 하면
플러스가 근접하면 위쪽에 아래쪽에 있던 전자가 올라오겠죠. 플러스가 가까이 오니까 마이너스가 더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가 올라온다. 올라오면 아래쪽에 있던 전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은 전자가 사라져요. 즉 중성이 되니까 금속박은 오므려집니다. 오므려지고요. 마이너스가 근접하면요. 마이너스가 근접하면 위에 있던 마이너스가 내려가겠죠? 빌려내려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가 내려가고요. 그래서 금속박은 더 벌어진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대전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중성 검정기에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고 손가락을 대서 검정기 자체를 대전을 시킬 거고, 이 대전되는 검정기는 이렇게 이제 어떤 전하가 근접하는지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금속박이 벌어지고 오므려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전 검정기도 볼 수 있다. 이고 정전기 유도 현상의 예는 여러분 그냥 쭉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대전된 풍선에 종이 조각 가까이 하면 종이 조각 속에 있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끌려오는 거 있고, 번개도 마찬가지인데 땅은 무한한 의미예요. 땅은 무한한 의미라서 전자를 계속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 있는 전자가 아래쪽으로 내려치는 거, 이게 이제 번개고요. 먼지떨이 같은 경우도 이제 얘는 이제 마찰을 시키는 거죠. 마찰 시켜서 이제 대전시키면서 이제 정전기 유도 이용해서 먼지를 붙이는 거, 이런 예가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검전기 요거는 조금 봐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 검전기가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대전 검전기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잘 봐주도록 하시고요. 전기 파트는 좀 양이 길어서 여기까지 이제 정전기 유도까지로 먼저 자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이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복습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